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과 2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과거에도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뭐 사주에 보면 궁합도 보고, 네. 그리고 뭐 혈액형으로 뭐 성격 파악한다는 등, 최근에는 좀 발전해가지고 MBTI로 이렇게 세분해가지고 사람의 성격, 뭐 궁합 같은 것도 보고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진짜 단순하게 일원성과 이원성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시잖아요. 네. 단순함도 좋긴 한데 이걸 약간 모호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왜 이제 굳이 하늘의 법칙 얘기하면서 수와 도형으로 돼 있다. 예, 우주는 우주는. 그래서 이제 그 수 1, 뭐 2, 3, 그다음 4, 6, 뭐 이렇게 수 얘기하고 도형 얘기하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어떤 그 철학들, 사상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종교들도 다양하고. 네. 그런 많은 그 인간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생각하고 연구하고 다듬어서 나온 많은 그런 결과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점점 이제 이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의식도 점점 이제 성장이 되고, 그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동양인이 서양 할 거 없이 계속 나름대로 이렇게 성장을 해 온 거예요.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많은 이제 철학, 사상, 뭐 과학 등등 이제 그 전반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진화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예. 오로지. 그런 거 저런 거 그래 다 좋아. 근데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저는 그거에 궁극적인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리 그런 많은 이제 문헌들 뭐 많은 이제 그런 철학 사상 종교들을 많이 아무리 뒤져봐도 저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것만 쏙 빠져 있는 거야. 예? 물론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선언적인 부분이 있죠. 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하셨다. 라고만 이제 되어 있지. 어떻게 쉽게 말해서 어떤 논리로 어떤 방식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답답한 거예요. 아, 나는 그게 뭐 그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건 나도 알겠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냐고 뭐 난 그걸 알고 싶은데 그 얘기는 없는 거야. 그게 이제 과학 분야에서는 이제 그거를 계속 실험으로 논리로 그거를 계속 파헤쳐가는 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과학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니까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빅뱅 얘기를 하고 암흑 얘기를 하고 빅뱅 얘기하고 암흑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야?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결국엔. 짜맞추기. 그래서 아 여기도 이제 한계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답답함을 이제 느끼고 있다가 그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하늘의 법칙에서 1 얘기하고 2 얘기하고 그런 숫자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어떤 그 철학적 사상 뭐 종교적인 얘기를 떠나서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1, 2, 3 도형 이렇게 시작이 돼야 돼요.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고서는 물질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지 어떻게 창조가 되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해하셨어요? 제가 굳이 1, 2,
이렇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숫자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궁극의 뭐? 이 숫자 몇 개를 알면 물질이 어떻게 창조됐는지까지 갈 수가 있다고. 이 숫자의 개념을 모르면 절대로 안 풀린다고, 이게. 안 풀려요. 저 나름대로 다 해봤어요. 네? 모든 문헌 다 뒤지고 종교적인 것, 철학적인 것, 사상적인 것 아무리 대입을 해도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못 푼다고. 예? 최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와서도 한계가 있어서 못 푼다니까. 근데 이 간단한 숫자를 계속 파고 하다 보니까 풀리더라는 거야, 이게. 아,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물질 자체가 이렇게 간단한 수를, 그리고 간단한 도형을 충분히 이해하고 깊어지면 풀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모든 이 사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저는 다 그냥 간단하게 수로 푼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물질 자체도 수로 이루어졌듯이, 수와 도형으로 이루어졌듯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도 다 그 수들과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과학, 철학, 사상 뭐 이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동양, 서양 뭐 각 민족마다 얼마나 많은 이 얘기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거의 데이터 센터에 거의 아주 그냥 꽉 채워서 우리가 그거를 살펴보는 데만 해도 몇천 년이 걸릴 거야, 아마. 그 다양성과 그 방대함을 이해하려면. 그죠?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진짜 읽어보기만 해도 몇천 년이 걸릴 거를 할 거냐. 아니면 아주 심플하게 요 정도 수 몇 개하고 도형 몇 개만 알면 이해할 수 있는 이 심플함으로 되어 있는 이 하늘의 법칙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1, 2, 3 그리고 가능하면 1.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우주는 이렇게 수와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께서는 그걸 이용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그 수로 대비할 수가 있다. 수로 비유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내가 말로 하고 글로 쓰고 뭐 생각으로 알려주는 것보다 수와 도형이 더 정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뭔가 정보를 전달할 때. 그래서 이 수와 도형이 굉장히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1과 2와 3 정도만 완전히 이해해도 깊이 이해하면 야,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선언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블로그도 그렇고 제 유튜브에서도 계속 그 수와 도형을 이용해서 물질이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아주 과학적으로 논리적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방정식도 만들어놨고. 근데 너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깊어지니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데 어쨌든 저는 그거를 그 검증까지 했다고요. 제가 찾아낸 그 하늘의 법칙이 기존의 데이터들과 맞는지까지도 검증을 했다고요. 양자역학에서 발견해낸 데이터들과 정확히 일치한다고요. 제 논리가, 제 공식이.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확고하게 이게 맞구나 이런 방식으로 창조주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저 그 하늘의 법칙에서 보면은 아직 과학계에서 풀지 못한 부분까지도 또 얘기를 다 해놨다고요. 과학계에서 풀지 못한 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질량도 모르고 중력이라는 것도 모르고 시간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직 모르는 분야가 많아요. 그 부분을 제가 다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 이유는 그 수와 도형을 이용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질량, 중력, 시간,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계속 1이다, 2이다, 3이다, 1.5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얘기해야만 궁극의 질문,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느냐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걸 알아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구나라는 걸 저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이 사회 현상, 사회 현상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것도 사회 현상 중에서도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나와 남의 관계. 그렇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단 본인이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를 본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근데 본인이 본인을 파악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은 크게 1과 2로 나눌 수 있다. 예. 남녀 통틀어서 예? 뭐 남자가 1이고 여자가 2가 아니라 1인 여자도 있어요. 2인 남자도 있고. 그러니까 성별 구분 없이 대체로 태어날 때 1의 성향을 갖고 태어나신 분, 2의 성향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 왜 이렇게 성향을 달리 하고 태어날까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부족하게 태어나게 하신 거라고. 그거부터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질 우주 자체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부재라고 그랬죠. 네. 빛이 꽉 차면 완성인 거예요. 대칭이고 균형이고 공평이고 균질의 상태는 공간과 같아서 완성이다. 그거는 부족함이 없는 거다. 완성인데 그 완성이 신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이 물질 우주는 부족함이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족함이 물질이고 이 부족함이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함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 중에서 1의 성향을 갖고 태어나거나 2의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제가 크게 나눈 그 방식인 거라고요. 이렇게 성향 자체를 아주 다양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동양 철학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엄청 다양하게 막 성향들을 구분을 하는데 그것저것 다 떠나서 크게 따지면 1의 성향, 2의 성향으로 이렇게 서로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럼 조금 더 지역적으로 네. 1과 1의 성향, 2의 성향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1, 2 설명할 때 1은 하늘, 네. 2는 땅, 3은 사람, 막 이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설명을. 그 이유가 1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이제 어떤 성향을 갖고 2는 땅의 성향을 갖는다는 거고 그 3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이제 자유의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1의 성향, 2의 성향을 갖는데 보통 1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성, 2는 감성. 그 다음에 이제 1의 성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좀 논리적인, 그리고 2는 이제 좀 감성적인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자기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를 이제 스스로 이제 먼저 알아야 돼요. 예. 아, 나는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좀 약하구나. 이성적인 부분은 강한데 감성적인 부분은 약하다. 나는 감성적인 부분은 좀 풍부한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은 좀 약하다. 이런 본인들이 느끼는 본인의 이제 그런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체로 이론적인 일의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중심이 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이해 못하고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잘 안 받아들여진다고요. 근데 이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제 그 의지보다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남들을 많이 의식한다고 자연스럽게. 이런 건가요?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앞에 커피숍을 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눈곱만 떼고 나가는데 와이프는 다 차려입고 나가야 된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아무도 자기 안 본다고 그냥 가면 안 되냐? 이러고 이거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 보여지는 나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요. 근데 이론적인 사람은 남이 어떻게 보는지를 신경을 안 쓴다고. 아예 그게 태생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론적인 사람들은 아예 남이 어떻거나 말거나 내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지. 그런 나의 모습을 보는 남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근데 이원적인 사람들은 내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심에도 그런 나를 보는 남의 시선이 중요한 거야. 보여지는 나. 여기서는 보는 나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보여지는 나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과 2는 굉장히 반대적인 성향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은 2의 성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마찬가지로 2도 1의 성향을 납득하기가 어렵고. 왜?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럽니다. 부모로부터 물론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DNA도. 자, 근데 애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이 1과 2의 성향이 균형이 좀 잡혀져 있었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원래 이 균형이고 균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신은 균형, 대칭, 균질, 공평이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1과 2를 창조하실 때도 균형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뭔가 오열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게 2가 점점 커지면서 지금의 상황은 거의 2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가 압도한다고. 균형이 너무 깨져 있어요, 이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좋다 나쁘다, 1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죠? 예, 불균형한 예,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게 하늘의 시스템에 맞지 않다라는 거야. 하늘은 무조건 균질하고 공평하고 균형이고 대칭이고 해야 되는 게 하늘입니다. 그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공간이 그걸 가만 안 넣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너무 이게 지금 이 균형이 너무 비대칭적으로 너무 이가 압도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개입을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뭘 하신다? 정산을 해서 다시 균형에 맞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세상이 이에 이제 득세하고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자체도 다 이이고 그렇죠. 사람의 성향 자체도 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태초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담과 이브 때를 따지자면 이게 1과 2가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1대1이었어요. 예, 근데 이 오열의 개입으로 인해서 점점 이원성, 2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욕망, 남의 것을 뺏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가지면 유리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점점 물론 이제 어떤 그 문명도 발전을 하겠지만 점점 이원성의 그런 그때가 마음들이 더 커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이 좋고 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일도 있어야 되고 이도 있어야 돼요. 다만 그게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도 일과 이의 균형을 잡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내가 일의 성향을 가졌으면 일밖에 없으면 일을 많이 배워서 일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서 1.5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다. 응? 이는 일이 없으니까 일들을 자꾸 수용하고 포용해서 자기가 1.5로 바뀌는 게 이게 완성으로 가는 길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전체로 따지고 봐서도 그런 거예요. 인구 전체, 한 개인도 그렇지만 인구 전체로도 일의 성향인 사람과 이의 성향인 사람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2가 99면 1은 1이에요. 그 정도까지 엄청나게 불균형하게 이게 지금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된 원인은 일이 발붙일 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게 그 오열들의 그 작전이라니까요. 계획이고 이 균형을 계속 깨면서 일을 극대화시켜서 결국에는 신성과 멀어지게 하는 거라니까요. 일과. 그러니까 전에 선생님이 저는 내면은 일인데 외면은 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살아오면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아 일로는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나의 외부를 이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과 이의 성향들을 갖고 이제 태어나는데 일로 태어났지만 이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일로 태어났지만 마찬가지로 이로 이의 성향을 가졌지만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궁극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인간들을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서로 돕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오하고 심플하지만 아주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부족하게 너는 이만 갖게 태어나게 하신 뜻이 있어. 왜? 서로 돕고 살아가라고. 응? 그렇게 서로 돕고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돕고 살아가다 보면 더 하늘과 근접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기쁘고 행복함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선생님 또 이런 게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저 사람하고 얘기도 안 나눴거든요. 네. 근데 방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내면이 걔를 밀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일과 이의 관계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의 성향인 사람과 이의 성향인 사람. 근데 이제 정도의 또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처럼 일의 성향을 갖고 태어났지만 이쪽에 호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이에 전혀 호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일만 있는 사람.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전혀 호감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원으로 태어났지만 일에 대한 관심도 많고 호감도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준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준 것도 없이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처음 보고 그러는데 왜 그냥 싫지라는 거는 그 성향이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일단 자기의 어떤 그 에너지가 이 에너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겠죠. 예, 이 사람도 이 사람 봤을 때 서로 재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쌍방이 재수 없어합니다. 근데 그 반대인 경우도 있네. 그렇죠. 그 반대인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호감이 가. 그냥 좋아. 응? 그냥 이뻐. 그러는 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성향, 기운의 성향이 비슷해서 그런 거라고 이게. 근데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구분해서 1과 2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분하면 1인데 2에 호감이 있는 사람, 2인데 1에 호감이 있는 사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서 서로 상대의 성향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서로가 1.5로 이제 접근하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성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그 수용의 폭이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릇이 커진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전에 선생님이 삼각형 네. 알려주면서 찌그러지 않고 그렇죠. 정삼각형이 된다고 막 그렇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원성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사람이고 이원성이 표현하는 사람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1.5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정강삼각형으로 표현을 했듯이 그게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을 아우 나 쟤랑 도저히 못 살겠다. 쟤랑은 도저히 어떻게 내가 아무리 맞춰주려고 해도 도저히 내가 역부족이다. 아우 난 쟤랑은 이제 포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럴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도저히 이게 수용도 안 되고 포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된다라는 건 본인의 그릇이 작아서 그렇죠. 이 사람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수용 못. 예, 원래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창조를 하셨다고. 예?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라는 게 없어요. 태생적으로 그렇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랑 너무 성향이 달라서 수용도 못하고 포용도 못하겠다면 너의 문제잖아. 네가 그릇이 작아서 수용 못하고 포용 못하는 거지. 저 사람이 뭐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없거든. 자기의 성향을 표출하는 것 뿐이잖아, 이 사람은. 나 이런 사람이야. 너도 이런 사람이잖아. 아, 근데 원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놨어. 이유가 서로 도우라고. 서로 도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돕자. 서로 도와보자. 협력해보자. 그래서 내가 없는 성향을 너한테서 내가 배우고 너도 나한테서 배우고 그래서 서로 우리 1.5로 가자. 라고 하는 게 하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왜곡이 돼서 지금은 이원성이 너무 팽배해져 가지고 이론은 길을 못 펴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상한 애가 되고 예, 거의 지금은 발언권이 다 이애한테만 있다고. 그게 제일 심한 게 트럼프죠. 예? 트럼프가 아주 기승을 부리죠. 이원의 수장으로서 아주 지 멋대로 기준도 없고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지 감정대로 막 씹으러대죠. 예?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게 이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그러면 이원이 강할수록 정치인, 문화계, 예술계 모든 데 다 이원 쪽으로 가 있는 거네요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1.5의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1.9가 기준이 돼 있다고 지금. 응? 1.9 정도가 기준이 돼 있어가지고 거의 다 이원에 다 가 있다고 지금. 신성보다는 물질이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다 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렇다면 다음 세상은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래. 그럼 맞춰진다면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이 일이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 이제 이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이 개입을 하는 거고 개입을 해서 뭐를 하시겠다는 거냐? 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1과 2의 균형을 맞추는 건데 지금은 너무 2가 팽배하고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치는 게 1이에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얘네들을 일단 친다고. 그래서 균형을 이제 맞춘다죠. 얘네들의 그 어떻게 보면 수를 좀 줄이면서.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다음 세상에는 음악이나 뭐 예술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게 일에 조금 더 편중되는 거죠. 다음 세상은. 그러니까 일에 예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일에 음악이 있을 네.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가 다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일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일들은 거의 이제 등한시되고 아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기득권들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 다 개무시한다고. 예? 못 살고. 예. 아유, 너희들은 필요 없는, 너희들은 개돼지야. 거의 이런 취급을 한다고, 얘네들이. 그래서 하늘이 개입하시는 이유가 이런 불균형 때문에 하시는 거고, 결국에 개입을 해서 하시는 일이 다시 이렇게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들어 놓으실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최초에도 말씀드렸던 게, 각자가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들 각자가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의 그 팽배해진 이원성들을 좀 버려라. 그리고 부족한 이론성을 좀 채워라. 그래서 이 균형을 좀 맞춰라라고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론성이 있는 사람들, 이원성 있는 사람이 서로 도와라. 그래서 서로 배워가라.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체로 지금 이원성들이 많습니다. 엄청 심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 유튜브를 보신 대부분의 경우 나는 이론성 같은데라고 느끼신 분들조차도 보시면 이원성이 엄청 많습니다. 예? 본인이 문제예요. 본인들 각자가.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이런 이원성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엄청 이원적인 그런 사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 관념에서, 습관에서. 나는 절대로 이론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내가 저 스스로도 좀 놀란 부분이 그거야. 야, 이게 난 스스로 이론성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나를 스스로 되돌아보니까 이원적인 그런 관념, 생각, 행동이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정도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 엄청 많을 거예요. 예.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기를 판단하는데 좀 오류가 나는 부분들일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이론인 줄 알고 쉽게 말해서 난 욕심도 없이 그냥 착하게 그냥 남 해코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순탄하고 무난하게 살아왔는데 나 이론성이네 라고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인 이게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1원인지 2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성찰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자기의 그 본질입니다, 이거. 응?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 나를 잘 알아? 라고 과신하지 마세요. 나의 본질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 예? 근데 우리가 항상 예전에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가면을 쓰고 있다고. 페르소나.
그게 이제 현재 인식 같은 거고 그게 진짜 나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한다고. 네. 그래서 그 자기의 가면을 깨고 자기의 본질까지 깊이 들여다 보시고 아 나는 성향이 굉장히 이론적인 성향이구나. 난 이원적인 성향이구나라는 걸 일단 본인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 그러면 나는 본질이 이원이니까 좀 이원을 많이 배워서 이원적인 부분을 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을 좀 넓혀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부대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한번 좀 자꾸 그 사람들과 같이 접촉을 하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성향을 갖고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자꾸 나름대로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수용의 폭을 좀 넓혀야 되는 게 이론의 공부고 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도 반대로 이제 이론의 성향들을 좀 공부해서 이원의 이제 그 이론을 담을 수 있는 좀 그릇을 좀 넓혀서 점점 자기의 이제 그 삼각형을 정삼각형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릇을 좀 넓히는 시야도 넓히고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 지금 정산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산을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너희들 너무 불균형해요. 지금 1과 2가 너무 불균형해. 근데 나의 뜻을 아직도 모르고 계속 1만 고집하고 2만 고집하면 아웃이야. 그러시겠죠? 특히 이원들은 거의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원들 너희들 너무 2만 강조해. 계속 그렇게 살 거야? 그럼 너희들 아웃돼. 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선생님 그러면 2의 시각으로 보면 1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1이 시각으로 보면 2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둘 다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예, 둘 다 잘못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건 항상 이들이에요. 그렇죠. 일들은 그렇게까지 자기가 외부의 그 신경을 안 쓰고 자기가 자기의 시각에만 내가 납득이 되느냐 안 납득이 되느냐 그것만 문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렇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기승을 부린다고. 자기를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그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자기를 좋게 좋은 이미지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거리라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더 뺏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사람들은 돈이든 권력이든 그런 게 욕심이 별로 없어요. 성향상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한 게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데 이는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남이 나를 좋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부도 상대적으로 그렇지. 내가 아무리 많아도 누가 더 많으면 더 올라가고 싶고 그렇지. 이런 거네요. 그래서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간다고 자꾸. 욕망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겠지. 내가 권력 있는 사람을 보겠지. 나를 부러워하겠지 하고 계속 어떤 짓이든 남들이 그렇게 봐주는 남의 시선이 중요하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남의 시선이 어떻든 말든 그냥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포커스를 맞춘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내가 중심이. 내가 중심이. 그래서 이 이원의 사람들이 지금 팽배해 있고 너무 이원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원에 의해서 개판이 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열의 또 목적이고 오열들이 결국엔 이렇게 인간의 세상을 완전히 자기네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원의 세상을 만들어서 신성과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다니까 오열들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비대칭적으로
불균형하게 이렇게 이원이 팽배해졌고, 그리고 이게 거의 이제 선을 넘었기 때문에 오열들이 하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하시는 거고, 이 상황에서 계속 일을 고집하고 계속 그 일들을 무시하고 이 균형에 맞춰지는 걸 거부한다면 어떻게 보면 처단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왜냐면 하늘은 법칙대로 하시기 때문에 기회는 줍니다. 얼마든지 줘요, 기회를. 안 주고 처단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줌에도 계속 일을 고집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